비트코인 500일 만에 가장 높은 거래량 폭발. 그런데 하필 터진 거래량이 하락 거래량? 이에 따라 시즌 종료 얘기가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난이도 역대 최상의 코인 시장.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 같이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 했어입니다. 현재 8월 7일 수요일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브리핑 할 테니까요. 집중해서 다들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갖고 바이낸스 테더 차트 기준으로 현재 거래량이 여기서 크게 쭉 터지면서 밑으로 쭉 기어주고 있는데, 이 기어주는 기간이 현재 500일이 넘었고 하락 거래량이 지금 크게 나왔어요. 여기 하락에서. 그래서 지금 500일 만에 역대 최고의 거래량이 발생되었다. 양봉이든 음봉이든 간에 최고의 거래량이 발생되는 이 시점. 그러면 여기에서 개미들이 많이 털렸을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은 보통 잘 안 털립니다. 그쵸? 바닥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갖고 이런 거래량을 조금 크게 낼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첫 번째 채굴자, 두 번째 뭐 고래나 세력들. 그래갖고 이런 사람들이 거래량만 놓고 봤을 때 현재 이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보통 채굴자가 많이 털렸을 겁니다. 왜냐면은 가격이 계속 빠지면 빠질수록 불안한 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반감기 이후에 채굴 보상도 줄어들고 난이도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가격이 계속 빠지니까 매도세가 나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 시장에 대한 악재까지 플러스해서 많이 이탈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빠지면 빠질수록 메리트가 높은 코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코인을 얼마나 이제 홀딩을 할 것인지, 내가 얼마나 여유 자금으로 이 투자를 임하고 있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누구는 현물 샀는데 그냥 비트코인 뭐 예를 들어 10% 20% 올랐다고 해서 파는 사람도 있고, 아니 밑에서부터 쭉 모아가다가 아직까지 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매물대를 보면은 이렇게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펀더멘탈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밑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리고 이제 9월달부터 FOMC 금리 이슈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이슈죠. 그래갖고 금리가 인하되기 전에 지금 이렇게 한번 내렸는데, 자, 신기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번 영상에서 이걸 올렸어요. 비트코인 최악의 상황, 단 하나의 해결 방법, 20년 금리 대자비 올렸는데, 자, 여러분 보고 찾아보라고 했죠. 근데 귀찮아서 안 찾으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그냥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런 유튜브가 어디 있습니까? 자, 보시면은 이제 2019년 6월부터 금리가 2.5%였어요. 2.5%에서 2.25%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몇이에요? 지금은 5.25에서 5.5죠. 이때에 비해서 2배예요, 2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자, 보시면은 인하 시점이 언제예요? 자, 6월달 6월 20일 한번 그거 볼게요. 6월 20일. 그 다음에 8월 1일. 자, 이때가 이제 금리 최고치였고,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렇게 봐서는 여기 뭐 올라가는 거야 마는 거야 하시지만, 이거 없애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금리가 어떻게 됐냐? 자, 보시면은 언제부터 올라갔어요? 대충 23년 뭐 7월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10월 달부터 올라갔죠. 작년 10월. 자, 이때도 보시면은 10월 달부터 5.5%, 그 전에도 5.5%, 뭐 5.25% 이랬는데, 계속 금리가 높은 상황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비트코인 상승이 쭉 나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6월 20일 전에, 자, 6월 20일 전에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 2.5%에 놀아주고 있죠. 이때부터. 18년 12월부터 계속 고점에서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금리가.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이제 8월 달부터 금리가 인하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인하가 돼요, 8월 달부터. 근데 8월 1일 언제였어요? 여기였어요. 근데 인하 소식이 이때도 미리 떴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9월 달에 FOMC 지금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니까, 이때도 똑같이 8월 1일 FOMC 때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예고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금리 인하되기 전 어떻게 했어요? 한 번씩 조정 나왔죠. 조정 나왔어요. 여기는 우리 19년도 미니 대불장이라고 하는데, 자, 금리가 이제 8월 달부터 인하가 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2.25%, 그 다음에 9월 2%, 10월 1.75, 그 다음에 1.75, 1.75 하다가 또 1.25에서 이제 금리를 확 줄였죠. 1%가량을. 3월 4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3월 4일. 2020년 3월 4일. 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이 하락이 터지기 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1.25%고, 3월 16일 날, 자, 바닥을 찍었을 때가 0.25%예요.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바닥을 치니까 쭉 내려왔어요. 이때 동안 금리 인하가 계속 되었어요. 계속 되다가 이제 바닥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상승이 나왔죠. 자, 0.25%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계속 유지하다가 또 올라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2022년 3월 여기입니다. 여기 계속 금리가 여기까지는 이 구간은 0.25%로 동결이 계속 되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금리 인상이 시작됩니다. 쭉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재 흘러가는 흐름이랑 지금 여기 현재 흘러가는 흐름이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도 대상승장 이후의 미니 불장이에요. 여기도 대상승장 이후에 현재 지금 미니 불장이라 볼 수 있죠. 최고점을 넘었냐 못 넘었냐 뭐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그런 차이를 배제하고 현재 여기가 미니 불장일 수 있습니다. 왜냐? 작년 10월부터 알트들도 상승 잘 나왔으니까 뭐 몇천 퍼센트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여기에서 자 9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그래갖고 미리 떨어진 건데 여기에 대한 명분은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이 명분이 무엇이냐? 우리는 모릅니다. 뭐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뭐 중동정쟁 갖다 붙일 수 있는 거고 뭐 대선 갖다 붙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무슨 뭐 세력이나 고래들 뭐 매도세 강한 뭐 그런 악재들이 뜨거나 명분은 아무거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명분은. 그럼 여기도 금리 인하되기 전에 계속 하락이 나왔잖아요. 여기도 금리 인하 이슈 뜨고 계속 하락이 나오는 중이고. 근데 이제 여기에 코로나라는 게 있었죠. 요거는 이제 특수 패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패턴이 없어지고 여기 그림과 붙어질 거다. 여기는 없어지고.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렇게 상승하고 옆으로 늘어지고 그냥 이렇게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금리 인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렇게 늘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금리 인하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대상승장 나왔죠. 근데 여기에서는 기간이 좀 깁니다. 1년이 넘어요. 자, 여기에서는 기간이 현재 지금 한 5개월 정도 왔지만 대체적으로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냥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다시 살려주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길게 횡보를 하지 않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일단 코로나가 사라졌으니까. 코로나 패턴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뭐 세계 3차 대전 이런 거 나오지 않는 이상은 코로나 같은 빔은 나오기가 쉽지 않다. 이거는 특수한 경우다. 특수 경우. 그래서 딱 금리로만 놓고 봤을 때 여기 패턴이랑 똑같습니다.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도. 요거를 제가 멤버십에 작년에 아마 알려드렸을 거예요. 멤버십 영상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분석을 여러 가지 하면서 근거를 많이 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차트 트레이딩 실력이 올라가지. 넉놓고 뭐 저나 다른 유튜버나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은 실력이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을 봤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3가지 관점 정도 제시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뭐 상당수 유튜버가 63K 지켜주고 상승할 것이라고 뭐 하도 자신감 있게 주장해서 저도 하마터면은 선동 당할 뻔했습니다. 어제 쫓아봤는데 상당히 용기가 필요했네요. 그래서 이제 막 말씀해 주셨는데 뭐 관점은 여러 가지 내드릴 수 있는데 제 영상의 핵심은 뭐냐면은 제가 관점은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관점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따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이 관점을 만약에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가장 확률이 높을 만한 이제 관점을 딱 1개 들고 옵니다. 1개에서 2개 정도. 근데 저번 영상 같은 경우에 특수하게 뭐 한 3, 4개 다뤘었는데 가장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뭐 해체도 별로 안 하고 맞았제도 별로 안 하고 뭐 틀렸제도 별로 안 하고 하지만 그냥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알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뭐 맞았다고 맞았제 하면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아, 이 사람 잘하는구나 라고 그냥 스스로 아시게끔 제가 그냥 가장 높은 확률 1~2개 들고 와서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얘기들이 다 비슷해요. 왜냐? 내 관점은 1이었는데 1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유튜버들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잘하는 유튜버가 있고 못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잘 구별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유튜버도 있고 안 맞는 유튜버도 있고 그런 거는 뭐 안 보시면 되니까. 내가 혹시 비트코인 분석을 하자면은 지금 하락 거래량이 많이 나왔는데 자 한번 쭉 하락했어요. 그래갖고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30% 정도 좀 많이 받았죠. 하락을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약합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 거래량이 많이 튀었지만 이 하락한 값에 별로 못 받아 먹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밑에 꼬리가 1개밖에 안 들렸어요. 보통 한 요 정도나 요 정도 올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눌려주고 다시 올라가면 여기에 대한 보통 매물을 형성하면서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현재 이 하락분에 이만큼을 올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빗살무늬 토기처럼 패턴을 만들어준다면 또 다시 크게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거는 여기서 그냥 바로 상승하는 것보다 한 번 더 눌려주고 여기서 매물대를 형성하고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고 아까 금리 빗대어서 제가 했던 얘기들은 이제 이렇게 급상승보다 옆으로 계속 늘어지는 장세가 8월 한 달 조금 지속이 될 것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이나 말부터 이제 조금 상승세를 그려주지 않을까. 그리고 10월부터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고, 좀 정리해드릴게요. 10월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비트코인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요? 뭐 솔라나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 올라가죠. 시가총액이 좀 높은 애들로 올라갑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때 도미너스도 같이 함께 오르겠죠. 그리고 비트 조정받습니다. 비트 조정받은 돈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또 두 가지 나뉘어요. 수혜를 받을 수 있거나 수혜를 받지 못하고 다른 알트로 올라가거나. 그래서 비트가 조정 나올 때 돈이 다른 곳으로 몰린다. 근데 만약에 솔라나나 이더리움이 수혜 받으면은 여기에 관련된 다른 알트들이, 그래갖고 이 테마들이 수혜받고, 비트가 조정 나오는데 얘네들은 같이 조정 나와서 알트들이 상승한다? 그러면 보통 이럴 때는 잡코인 테마가 올라갑니다. 근본 없는 것들. 그래서 이런 시장 보는 눈을 조금 익히셔야 돼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냥 한두 가지만 설명해도 머리가 복잡해지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도 모르겠어요. 아직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그래갖고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